안녕하세요. 보건강사 김희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산염기 불균형 기초간혹 파트죠. 기초간혹 과학들이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정리되는 파트들이 없어서 이 시간 특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가 임상에서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하시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pH가 낮아서 이 사람 산증 같은데, PaCO2가 올라가서 호흡성 산증 같은데, HCO3 중탄산염이 올라가서 이 사람 대사성 알칼리증 같은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 질환별로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 COPD 환자네? 이 사람은 그러면 ABGA 결과 어떠지? 보면은 이 사람 PaCO2 올라가가지고 호흡성 산증 의심되네? 설사 환자가 왔어요. 계속 다이아리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사성 산증이 의심되네? 이런 이제 계속해서 질환마다 이 산염기 불균형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완벽히 이해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습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염기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뭐든지 균형과 밸런스를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산을 보시면 물에 용해됐을 때 수소이온이 방출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산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강산은 뭐예요? 염산 같은 게 이제 강산의 대표적인 예시이죠. 자, 염기 같은 경우에는 HCO3, 중탄산염이에요. 제목에서 나와 있죠. 중탄산염. 염기가 곧 알칼리이기 때문에 중탄산염이 올라갈수록 알칼리증이다. 자, 수소이온이 있어요. 수소이온이 올라갈수록 지금 산증이다. 그럼 반대로 우리 몸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수소이온이 지금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알칼리증이 되겠죠. 자, 중탄산염이 염기잖아요. 올라갈수록 알칼리증이다. 반대로 중탄산염이 떨어지면 알칼리가 부족하니까 뭐가 돼요? 산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은 pH예요. pH 많이 들어보셨죠?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에서 정상 수치가 7.35에서 7.45 이건 다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다 암기해야 되는 수치들이고요. 자, pH가 수소이온이란 말이에요. 수소이온인 농도이다. pH가 지금 수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아까 수소이온이 뭐라 그랬죠? 산증이라 그랬죠. 그러면 pH가 올라갈수록 산증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요, 반대. 자, 이 산식을 보시면 마이너스 로고예요, 마이너스. 반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pH가 낮을수록 산증이 되는구나. 반대로 pH가 올라갈수록 알칼리증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보세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놨죠. pH가 7.35에서 7.45가 정상이다. pH가 낮을수록 7.35 이하일수록 산증이다. 7.45 이상일수록 알칼리증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완충제. 우리 몸은 계속 산하고 염기를 균형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이 산증이다. 그럼 중화제가 들어가야 돼요. 중화제, 중탄산 나트륨 들어보셨죠? 이런 중탄산 나트륨으로 이 산증을 교정을 시켜줘야 되는 게 이 완충제예요.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를 중화를 시켜서 pH를 7.35에서 7.45로 이제 유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산과 염기가 뭔가 산이 올라가 있거나 염기가 올라가 있거나 이거 밸런스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보시면 중탄산염 완충제라고 되어 있어요. 산식을 먼저 보실게요. CO2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H2O는 물이에요. 합쳐지면 H2CO3가 지금 뭐예요? 탄산이야, 탄산. 탄산을 풀었으면은 앞에서 했던 이 수소하고 중탄산염으로 이렇게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탄산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시면 탄산과 중탄산염이 비율이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탄산 1대 중탄산염이 지금 20이에요. 염기가 훨씬 많죠. 왜 염기가 많아야 될까요? 우리 몸에는 산들이 많아요. 몸속에 위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젖산 이런 것들을 중화를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염기가 많은 상태여서 탄산 대
중탄산염이 1:20으로 이루어질 때 지금 pH가 지금 정상 수치로 되어 있다. 아까 중탄산염은 아까 염기니까 계속해서 염기가 올라갈수록 중탄산염이 올라갈수록 알칼리화 된다. 자, 두 번째는 호흡기의 보상작용입니다. 호흡기. 자, 우리 몸에서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쉴 때 뭐를 마시죠? O2,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근데 만약에 내가 폐렴에 걸렸어요. 폐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폐가 제 기능을 작동을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기능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속에는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런 식으로 뭐 폐렴,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에 문제가 생기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된다. 이거는 산증이에요. 산증.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서 부족해요. 반대죠. 무조건 산증이랑 알칼리증은. 그래서 알칼리증이 되는 거예요. 정상 수치는 다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PaCO2, 동백결 가스 분석에서 35에서 45가 지금 정상인 상태예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PaCO2는 이산화탄소는 산증으로 외우시면 돼요. 산증. 자, 45 이상은 산증, 그리고 35 미만은 알칼리증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경우가 뭐예요? 호흡을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을 때, 호흡수라든지 호흡의 깊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 산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예요. 그러면 과다호흡을 하겠죠. 히스테릭한 막 이런 사람들도 과다호흡할 때 있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면 계속해서 과다호흡하면 어떻게 돼요? CO2, 폐에 있는 CO2를 계속해서 배출을 다 시켜버리기 때문에 PaCO2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과다호흡은. 그거는 바로 알칼리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은 신장, 이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호흡수나 깊이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과소환기, 환기가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PaCO2, 아까 이산화탄소가 폐에 축적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의 중추신경, 뇌에는 호흡 중추가 있죠. 그러면 숨을 좀 빨리 쉬고 더 깊이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를 빨리 몸에서 배출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뇌에서 명령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호흡수랑 깊이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폐에 있는 PaCO2는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PaCO2가 이제 감소된다. 이런 사이클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표로 정리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신장계예요. 방금 전에는 호흡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산염기를 조절하는지를 봤고, 신장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우리 몸에 신장이 있어요. 신장에서는 아까 대표적으로 산증인 수소이온과 대표적으로 그 염기, 알칼리인 중탄산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요. 배출을, 산을. 자, 중탄산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위세뇨관에서 제흡수를 시켜요. 제흡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흡수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건 산증, 이거는 알칼리로 외우십시오.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자, 산증이다. 우리 몸에서 지금 산증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배출을 시켜줘 버려야겠죠. 그래서 소변에서 수소이온을 빨리 배출을 시켜라. 자, 산증일 때는 우리 몸에 뭐가 더 보충이 돼야 돼요?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칼리가 보충이 돼야 되죠. 그럼 우리 몸에 중탄산염이 많을수록 좋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중탄산염은 제흡수를 시켜라. 배출을 시키지 말고. 자, 이해되시죠? 자, 알칼리증이다. 반대로 알칼리증이다. 그러면은 뭐를 보충을 해야 돼요? 산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알칼리 때는 산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소변에서 배출이 돼야 되는 이 수소이온을 배출을 안 시켜야겠죠. 그래서 알칼리일 때는 산을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배설을 감소를 시키고,
알카리일 때 중탄산염, 염기가 더 많으면 알카리가 가속화되죠. 더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HCO3는 근위세뇨관에서 빨리 배설을 시켜야 되죠. 재흡수가 안 돼야 되겠죠. 반대로. 흡수가 안 되는 배설을 시켜라 라는 게 알카리증입니다. 그래서 중탄산염 정상 수치 이것도 아셔야겠죠. 자, 염기니까 26 이상이면 알카리증, 염기니까 22 미만이면 산증. 그래서 22에서 26이 노멀 레인지다 라는 거는 이제 외우고 계시면 돼요. 자, 산염기의 지금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pH는 대사성이든 호흡성이든 무조건 떨어지면 산증이에요. 그래서 pH가 7.35 미만이면 산증, 7.45 이상일 때는 알카리증이다. 자, 원인이 뭔지를 봐라. 원인이 아까 호흡성, PaCO2, 호흡 과소환기일 때가 있느냐, 그리고 대사성, HCO3가 문제가 있느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자, 호흡성은 뭐만 보라 그랬죠? PaCO2, 이산화탄소만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HCO3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보나마나 정상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대사성은 뭐 보라 그랬죠? HCO3, 중탄산염만 보라 그랬어요. HCO3만 보니까 PaCO2는 보지 말아도 돼요. 이건 당연히 정상일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PaCO2, 이산화탄소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산증이라 했죠. 산증. 올라갈수록. 그럼 PaCO2가 올라갈수록 산증이겠구나. 떨어지면 알카리증이겠구나. 반대니까. HCO3, 중탄산염이라 그랬죠? 중탄산염이니까 올라가면 알카리화 되겠죠. 떨어지면 반대. 중탄산염이니까 떨어지면 산증이 되겠구나. 그러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호흡성 산증이다. 그러면 PaCO2가 올라갔구나. 호흡성 알카리증이다. PaCO2가 떨어졌구나. 대사성 알카리증이다. PaCO3가 올라갔구나. 대사성 산증이다. PaCO3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가시면 돼요. 자, 보상작용입니다. 세 번째. 보상작용은 아까 반대라 그랬죠? 자, 호흡계에서 내가 만약에 산증이에요. 산증이면은 PaCO2가 많아져야겠어요? 적어져야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산증으로 힘든데 PaCO2가 축적되면 안 되겠죠. PaCO2가 아까 산증이라 그랬으니까 떨어져야겠죠. 반대로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보상작용을 해야 되고, 아까 신장에서도 보상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신장. 내가 지금 산증이에요. 산증. 산증이면은 아까 수소이온이 산증이라 그랬죠. 이게 산증인데 이게 더 많아지면 안 되겠죠. 빨리 배출을 시켜야겠죠. 소변에서 배출을 시켜라. 또 HCO3. 산증일 때는 알카리가 들어와야겠죠. 알카리가. HCO3를 재흡수해라. 그래서 개념이 내 몸이 산증이면 알카리가 있어야 되고, 산증이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고, 내 몸이 알카리증이다. 산증으로 빨리 이거를 조절을 해줘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알카리를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고. 간단해요. 그래서 개념만 정리를 하시면 다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앞에서 했었어요. 정상 수치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pH. 아까 7.35에서 7.45가 정상이다. 떨어지면 산증, 올라가면 알카리증. 자, PaCO2 정상 수치 35에서 45. 자, 떨어지면 알카리증, 올라가면 산증. HCO3 이것도 알카리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산증, 올라가면 알카리증. 그리고 세츄레이션, 우리 산소
94에서 100%, 그 다음에 PaO2 산소 분압은 80에서 100 정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수치 공부했죠? 그래서 pH, PaCO2, HCO3는 다 암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한 거를 이렇게 표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pH는 대사성이든 호흡성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자, 7.35에서 7.45보다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7.35 미만이면 무조건 산증. 자, pH만 먼저 보세요. pH만. 자, pH가 올라가면 알카리증이라고 그랬어요. 7.45 이상이면 알카리증이다. 자, 호흡성 산증부터 볼게요. 호흡성 산증. 호흡성 산증 보시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호흡은 PaCO2만 뭐라 했죠? 자, PaCO2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산증, CO2, 이산화탄소가 산증이라 그랬잖아.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올라가 있죠, 당연히. 자, HCO3는 호흡성이랑 관련이 없다. HCO3는 당연히 그래서 정상이다. 자, 호흡성 알카리증 보실게요. PaCO2가 아까 떨어져 있어야지 호흡성 알카리증이라고 그랬죠. 호흡성 산증이랑 반대니까 35 미만. HCO3는 호흡성이랑은 관련이 없다. 정상. 자, 대사성 알카리증 먼저 보실게요. 대사성 알카리증. 이거는 HCO3만 보라 했죠. HCO3. PaCO2는 보지 말라 그랬죠. HCO3. 중탄산염이 올라갈수록 알칼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6 이상 PaCO2랑은 관련이 없다. 정상. 자, 대사성 산증 보실게요. 반대죠. 중탄산염 HCO3가 떨어져야지 산증이니까 22 미만 PaCO2는 관련이 없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몸은 다 보상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상작용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 호흡성 산증. 산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pH는 떨어져 있고 PaCO2만 뭐라고 했죠? PaCO2만. 산증이니까 45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 처음에는 HCO3가 정상일 수도 있어요. 정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산증이잖아요. 산증이니까 반대로 알칼리를 넣어줘야겠죠? 알칼리를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 HCO3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26 이상으로 나중에 보상작용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호흡성 알칼리증 pH는 올라가고, 그죠? PaCO2만 뭐라 그랬죠? 35 미만으로 되어 있다. 자, 알칼리죠, 알칼리. 알칼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산증이 돼야 되죠, 산증. 산증이 되려면 HCO3가 염기잖아요. 염기니까 떨어져야겠죠. 알칼리가 떨어져야 산증이 되겠죠. 그래서 22 미만으로 보상작용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사성 산증이요. 대사성 산증. 대사성 산증은 뭐만 보라고 그랬죠, 아까? 자, pH 당연히 떨어지고 대사성 산증은 HCO3만 보라고 했어요. HCO3. 그죠? 헷갈리니까 대사성 알칼리증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대사성 알칼리증은 pH가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HCO3만 봐라. 알칼리, 중탄산염 26 이상이고요. 자, 염기예요, 지금. 알칼리란 말이에요. 알칼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산을 넣어줘야 돼요, 산을. 산을 넣어줘야 되니까 PaCO2가 산이라 그랬죠? PaCO2가 올라갈수록 알칼리가 중화가 되겠죠, 중화가. 그래서 PaCO2는 보상작용으로 정상이거나 올라갈 수 있다. 자, 대사성 산증. pH 7.35 미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HCO3만 보라 그랬어요. HCO3만. 그죠? 아까 알칼리, 염기가 떨어져야지 산증이 되니까 22 미만이다. 자, 이번에는 산증이요, 산증. 산증이니까 반대로 알칼리가 돼야 돼. 알칼리가 보상작용으로 PaCO2는 산이라 그랬죠, 산. 올라갈수록 산증이니까 떨어져야지 알칼리가 되잖아, 떨어져야지. 그래서 PaCO2는 떨어져야지 지금 알칼리가 되니까 이게 보상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에서 이 수치가 정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몸의 보상작용으로 이렇게 노란색처럼 보상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한 방에 다시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ABGA 검사를 했어요. 자, pH가 낮냐? 낮으면 산증이다. 산증인데도 자, 호흡성이냐? 호흡성이면 CO2가 어떻게 되느냐? 대사성이냐? 이 표들대로 한번 따라가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호흡성과 대사성 산증, 알칼리증을 이제 분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증상, 치료, 이제 간호 이 부분만 이제 정리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시면 돼요. 자, 호흡성 산증이다. 아까 pH는 떨어진다. PaCO2는 올라간다. CO2 올라간다 그랬죠. 산증일 때는. 원인은 어떻게 되냐? 아까 호흡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내 호흡의 수나 깊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 감소될 때. 대표적인 게 아까 폐렴이라고 했었잖아요. 폐렴, COPD, 무기폐, 천식, 폐기종 다 뭐예요? 어떤 폐에 대해서 질환이 있는 거예요. 폐에 어떤 장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소환기, 환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 호흡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폐에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되어 있다. 혹은 이물질, 뭔가 기도에 이물질이 있으면 지금 기도 유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물질 흡인 등의 이런 호흡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뇌에 보실게요. 뇌종양. 우리가 이제 아까 호흡수가 떨어져 있으면 뇌에 호흡 종출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뇌가 제대로 원활하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뇌종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마취제나 진정제 같이 뭔가 뇌가 세데이션 돼서 뇌가 제대로 작동이 안 이루어져서 호흡 종출을 자극을 못하는 뇌의 문제일 수도 있다. 또 두부 외상이나 척수 손상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뇌가 원활하게 호흡 종출을 자극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산증이죠. 산증. 산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산증이니까 알칼리를 넣어줘야 돼요. 알칼리. 아까 신장에서 알칼리, 중탄산염이 있었죠? 중탄산염이 더 많아져야겠죠? 산증이니까 알칼리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재흡수가 돼야 되죠. 자, 산증이에요. 산증인데 내 몸에서 수소가 산이라 그랬잖아요. 산을 빨리빨리 배출을 해야 되잖아. 산증이니까. 산이 안 그래도 많아 죽겠는데. 그래서 신장에서 수소 이온을 빨리 배출을 시켜라. 이렇게 보상으로 신장에서 작용을 합니다. 자, 증상, 산증 증상 보실게요. 숨가빠하고 지금 호흡기에 거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빈맥, 쇠약, 현기증. 이산화탄소가 지금 몸에 많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현기증, 어지러움, 졸림, 의식 변화까지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고칼륨 혈증과 고칼슘 혈증, 칼륨, 칼슘이 둘 다 올라가는 경우예요. 자, 고칼륨 혈증이 왜 생기는지 보실게요. 우리 몸은 세포하고 세포 내와 세포 외로 이제 크게 이루어지죠. 이게 셀이에요, 셀. 자, 세포 외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혈액. 세포 내에는 다 수소이온도 있고요. 칼륨이온도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산증을 하고 있어요. 산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혈액에서도 수소이온도 있고요. 칼륨이온도 있어요. 산증이기 때문에 뭐가 많다? 수소가 이온이 많아져야 돼요. 여기에 있는 세포 외에 있는 이 수소들이 다 세포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하나가 들어가면 세포로 하나가 빠져나오려는 습성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세포 내로 이렇게 수소이온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륨 이온들이 빠져나와야겠죠. 칼륨 이온들이 다 빠져나와요. 어디로? 혈액으로. 세포의 대표적인 혈액으로 칼륨 이온들이 다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혈액에서 칼륨이 많다. 그럼 뭐가 돼요? 고칼륨 혈증이죠.
그래서 지금 세포에서 수소 이온들이 들어간 만큼 칼륨 이온들이 빠져나간다. 칼륨 이온들이 빠져나가는 그 세포의 대표적으로 혈액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된다. 반대로 자, 저칼륨 혈증 해볼게요. 자, 똑같이 세포예요. 칼륨도 있고 수소이온도 있어요. 혈액, 세포에 대표적으로 혈액에 칼륨도 있고 똑같이 수소이온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아까 반대죠. 알카리증이잖아. 알카리증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저칼륨 혈증 한다 그랬잖아. 알카리증일 때는 자, 이 수소이온들이 빠져나가겠죠. 혈액으로, 세포외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는 한 개가 들어오면 한 개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혈액에 있던 이런 칼륨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포 내로 수소이온들이 빠져나간 만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혈액 내 칼륨들이 세포 내로 빠져나가니까 저칼륨 혈증이 된다. 그래서 산증일 때는 고칼륨 혈증, 알카리증일 때는 저칼륨 혈증이 이렇게 되는 기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호흡성 산증의 이제 치료와 간호 보실게요. 지금 호흡이 뭔가 원활하지가 않는 상태이고 기도에 어떤 이물질이 흡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 유지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환기를 시켜야 돼요. 필요하다면 뭐 기관 절개관을 하든 기관 내 삭관을 하든 기도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 이물질들을 이제 잘 배출을 시켜서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폐에 이물질들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분 공급하기도 하고요. 체외백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서 분비물을 배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예요? 산증이죠? 아까 중화제를 써야 된댔죠? 산증일 때는 뭐를 쓴다? 중탄산 나트륨에 의해서 지금 중화를 시켜라. 산증을 교정을 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수분과 전해질 시간에 이제 칼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칼륨은 고칼륨 혈증이든 저칼륨 혈증이든 우선 심장에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EKG를 계속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의 심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칼륨 혈증이 문제가 있을 때 교정을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산소를 1리터에서 2리터 저농도 산소요법을 준다. 특히나 우리가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할 때 이제 저농도 산소요법을 왜 주냐라고 이제 막 국시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산소를 주게 되면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잘 시켜줘요. 근데 고농도 산소를 주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고농도가 들어간 만큼 이산화탄소가 지금 계속 폐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농도 산소요법으로 호흡을 좀 더 자극을 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시켜라 라는 게 지금 치료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호흡성 알카리입니다. 알카리는 아까 pH가 올라간다. 이산화탄소만 보라 그랬죠? 반대이기 때문에 이 CO2가 35 미만이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반대였죠 아까? CO2, PaCO2가 부족한 경우,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경우는 과다항기를 해서 계속 이렇게 숨을 쉬어서 이산화탄소가 다 배출이 돼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뭔가 히스테릭하거나 아니면 공황장애 있으면 막 엄청 과도호흡하잖아요. 과다항기가 됐을 때 CO2가 우리 몸에서 부족하다 해서 과도한 또 기계항기, 벤틸레이션 할 때 이런 과도한 기계항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인해서 중추가 너무 호흡 중추를 과도하게 자극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호흡수나 깊이가 많이 늘어날 때 자, 고산지대. 고산지대에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뇌에서 호흡 중추를 자극을 해서 빨리 숨을 쉬어라. 호흡 중추 자극해서 빨리 숨을 쉬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다항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데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PaCO2가 떨어지는 과다항기로 PaCO2가 떨어진다. 아스피린 중독. 우리가 살리시게이트 애시드잖아요. 아스피린 자체가 살리시게이트 애시드 산이에요. 산.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호흡 중추를 지금 자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 중독도 대표적으로 호흡성 알칼리증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 중추를 굉장히 자극을 해서 과다 한기를 일으키는 것도 아스피린 중독이다. 자, 보상 보실게요. 보상. 보상 보시면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알칼리증을 하고 있어요. 알칼리증을 한다. 반대로 산을 보충해줘야 되죠? 산을. 자, 산을 보충해줘야 돼. 산을 보충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신장에서 수소이온이 배출된다 그랬죠? 산을 보충해줘야 되니까 배출이 돼야 돼, 안 돼야 되죠? 안 돼야 되겠죠? 우리 몸에 수소이온을 더 머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출을 시켜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장에서 소변에서 수소이온의 배출이 감소된다. 자, 알칼리증이에요. 알칼리증. 알칼리증이기 때문에 이 알칼리는 줄어들어야겠죠. 자, 신장에서 HCO3 중탄산염이 많아질수록 알칼리증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럼 신장에서 어떻게 해요? 중탄산염을 빨리 배설시켜야 돼요. 배설을 시켜라. 배설을 시키려면 제흡수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제흡수가 되면 알칼리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제흡수가 안 돼야 된다. 제흡수가 감소되어서 배설을 시켜야 된다. 자, 다음 보실게요. 호흡성 알칼리증의 이제 증상이에요. PaCO2가 지금 부족한 상태이죠. 부족한 상태여서 과다한기가 된 게 지금 호흡성 알칼리증이다. 아까 칼륨 설명했죠. 아까 왜 저칼륨 혈증이 되는지. 그리고 저칼륨 혈증도 같이 온다. 신경계에서는 지금 CO2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알칼리증은. 이런 상태면 뇌혈관이 굉장히 수축이 된대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혈류가 증가돼요? 감소돼요? 감소되겠죠. 혈류가 감소되기 때문에 현기증, 이명, 혼돈, 흥분 이런 게 돼요. 그래서 뇌에 지금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어지럽고 이러겠죠. 치료 및 간호 보실게요. 우리가 아까 불안, 공황장애, 히스테릭 이런 게 과호흡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아까 고산지대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이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 O2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훅 들어 마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종이봉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내신 CO2를 다시 들이마시도록 하는 게 이 과호흡할 때는 중요하다. 또 하나는 칼슘, 저칼륨 혈증일 때는 우리가 정맥 주사를 통해 가지고 칼슘도 보충을 해줘라. 이거는 저칼슘 혈증의 증상 이런 거는 저희가 수분 전해질 시간에 따로 하니까 요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대사성 산증 보실게요. 자, 대사성 산증이니까 pH는 떨어진다. 산증이니까 HCO3만 봐라. 자, 산증이기 때문에 중탄산염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원인 보실게요. 원인. 자, 산이 많을 경우에도 산증이 되는 거고, 반대로 알칼리, 중탄산염이 부족할 때, 알칼리가 부족할 때도 산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이 많은 경우는 뭐예요? 당뇨병성 케톤산증 들어보셨죠? 산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 대사성 산증이 된다. 또 하나는 아까 아스피린 중독이 아스피린이 살리시릭 애시드라고 했잖아요. 애시드, 산이자 산. 과다 섭취로 인해서 이게 산증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알칼리가 부족할 때, 염이 부족할 때, 중탄산염이 부족할 때, 자, 대표적으로 수소, 중탄산염이잖아요. 수소가 증가한 경우, 중탄산염이 부족한 경우 어떤 게 있어요? 설사. 우리가 이제 설사를 하게 되면은 장액, 최액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중탄산염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설사가 중탄산염 소실을 일으킨다. 또 하나는 신세뇨관 산혈증. 그래서 신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HCO3가 중탄산염이 빠져나가는 신세뇨관 산혈증이라는 질병에 걸려도 이렇다. 자, 보상이에요. 보상. 똑같아요. 이것도. 자, 산증이란 말이에요. 지금. 산증이니까 우리 몸을 반대로 알칼리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장에서 CO3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알칼리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산증이니까 알칼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신장에서 HCO3가 제흡수가 돼야겠죠? 우리 몸에 많아져야 돼요. 반대로 지금 산증이잖아요. 대사선 산증이기 때문에 신장에서 수소이온은 배출시켜야겠죠. 배출시켜서 이거는 많아지고 이거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신장에서 HCO3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소변에서 수소이온을 배출을 증가해라. 이해되시죠? 자, 지금 산증이에요. 산증. 대사선 산증인데 만약에 PaCO2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증이라 그랬죠. 이게 더 많아지면 산증이 가속화되겠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지금 CO2를 빨리 배출을 시켜야 돼요. 배출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호흡수를 빨리 늘려야 되는 거예요. 호흡수를 늘려서 과다항기를 해라. 그래서 PaCO2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대사성 산증 증상 보실게요. 소화기계, 이제 오심, 구토 이런 소화기계 장애들이 있고요. 신경계, 두통, 졸음, 이런 혼수까지도 옵니다. 또 쿠스말 호흡, 지금 과호흡, 보상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과호흡이 와요. 자, 보상작용,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PaCO2가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죠. 올라가면 산증이 과속화된다 그랬죠. 과속화. 자, PaCO2가 떨어져야지 알칼리증이 되고 우리 몸에 산증을 교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PaCO2를 떨어뜨리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칼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다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작용으로 과다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쿠스말 호흡, 호흡수나 깊이가 증가하는 이런 쿠스말 호흡까지도 보상작용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산증은 다 고칼륨 혈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흡성 산증이든 대사성 산증이든 다 고칼륨 혈증. 그 다음에 알칼리증은 저칼륨 혈증이라고 했죠. 자, 산증이기 때문에 이 중화제로 중탄산 나트륨을 지금 투여를 해서 이 산증을 교정을 시켜라. 그리고 방금 치료했죠. 이거 계속 PaCO2. 산증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알칼리화 만들어야 된다. PaCO2가 올라가면 더 이상 안 된다. 떨어뜨려야 된다. 과다항기를 통해서 이 PaCO2를 떨어뜨려라. 그래서 호흡수랑 깊이를 빨리 증가시켜서 이 알칼리증으로 빨리 만들어서 이 CO2를 배출을 시켜라. 그래서 과다하게 지금 PaCO2가 축적되는 걸 막아라. 자, 대사성 알칼리증 보실게요. 자, 알칼리이기 때문에 pH는 7.45 이상. 자, HCO3 중탄산염은 당연히 염기니까 알칼리니까 26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자, 알칼리증이다 라는 거는 두 개로 나눴죠. HCO3가 중탄산염이 많거나 말 그대로 알칼리니까 반대로 산이 부족하거나 자, 중탄산염이 지금 많은 경우는 중탄산 나트륨 같은 알칼리를 뭔가 외부에서 주입을 해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궤양치료 있을 때 제산제 쓰잖아요. 이런 제산제나 우유를 많이 과다했을 때도 중탄산염이 이제 많아져서 알칼리증이 된다. 반대로 산이 부족할 때, 자, 산이 부족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위산이잖아요. 우리가 구토 해보신 적 있죠? 이제 막 장염 같은 거 걸릴 때 막 구토할 때도 있잖아요. 보미팅을 막 하다 보면 처음에 위에 이렇게 머물고 있던 음식물만 나오는데 나중에 위에까지도 다 빠져나오면서 위산까지도 나오겠죠. HCl, 위산들이 다 구토로 인해서 빠져나가 버려서 알칼리증이 되는 거죠. 위산들이 빠져나가니까. 혹은 위흡인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위산이 감소된다. 자, 칼륨 과다 소실이에요. 아까 뭐예요? 자, 알칼리증은 아까 산증은 고칼륨 혈증, 알칼리증은 저칼륨 혈증이라 했어요. 저칼륨 혈증. 자, 이 저칼륨 혈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뭐냐? 바로 이뇨제.
우리가 이제 부종이 있거나 이러면 이뇨제 쓰잖아요. 그럼 수분만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칼륨까지도 소실이 된다. 그래서 저칼륨 혈증을 만든다. 자, 부신피질 호르몬, 우리 흔히 아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스테로이드도 이 저칼륨 혈증을 만든다. 저칼륨 혈증을 만들어서 대사성 알칼리증까지도 만들 수 있다. 자, 알칼리증이에요. 알칼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보상작용으로. 산증으로 만들어준다. 호흡에서 어떻게 돼요? 아까 PaCO2가 올라갈수록 산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호흡에서는 보상작용으로 PaCO2가 올라가야 된다. PaCO2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호흡수가 감소해야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알칼리증이에요. 알칼리증이니까 알칼리는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신장에서 HCO3가 빨리 배출을 해줘야 되죠. 배출을 하려면 같은 말이 재흡수, 우리 몸에 다시 머물게 하면 안 되겠죠. 재흡수를 감소를 시켜라. 또 신장에서 알칼리를 산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신장에서 아까 수소이온이 있었죠. 수소가 지금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우리 몸에 지금 수소가 많아야지 산증이 되면서 알칼리를 지금 중화시킬 거 아니에요. 산증이 많은 경우에 소변에서 수소이온을 배출을 많이 시키면 안 되겠죠. 내 몸에서 수소이온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신장에서 수소이온 배출이 감소시켜라.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같이 계속해서 외우시면 돼요. 저는 이제 계속 헷갈렸던 부분이 이 구토하고 설사였어. 설사. 아까 설사는 뭐였어요? 대사성 산증. 둘 다 대사성이었어. 구토는 대사성 알칼리증. 원인은 뭐였죠 아까? 위산이 부족해서. 산이 부족해서 알칼리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설사는 대사성 산증은 아까 체액, 장액들이 빠져나가서 중탄산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였어요. 위산이 부족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원리까지 이제 외우면은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는 시오시오스로 외웠어요. 시오시오. 설사는 대사산증, 반대 구토니까 대사성 알칼리증. 그래서 편하신 방식으로 이해하시고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대사성 알칼리증은 아까 저칼륨 혈증이라 그랬죠? 신경계에 어지럼증, 혼돈, 감각의 이제 변화 등이 생깁니다. 자, 치료와 간호 보실게요. 우리가 지금 아까 구토를 해가지고 지금 산이 없어요. 위산이 없어서 대사성 알칼리증이 생긴 거잖아요. 구토하면은 우리 몸에 탈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면 당연히 수액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 NaCl을 첨가를 지금 해주면 됩니다. 또 저칼륨 혈증이 심하다. 그러면 우리가 IV로 KCl을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해서 혈액검사 모니터링 해야겠죠. 자, 케이스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헷갈리실까봐 정상 수치까지는 다 안 넣었어요. 그래서 썸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세 김건강님이에요. 남자분이고 COPD 환자분이에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숨가쁘고 안절부절하고 막 빈맥 호소하고 있어요. 자, ABJ 검사를 했어요. pH가 아까 7.35에서 7.45가 정상인데 7.25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증이겠죠, 산증. 자, PaCO2. 아까 정상보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 사람은 그러면 호흡성 산증이겠구나. 여기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게 지금 ABJ에 HCO3가 있겠죠. HCO3는 정상 보통 되니까 한 24 정도 나오겠죠. 22에서 26이니까. 그리고 혈액검사 보면 포탄시 수치가 지금 5.0으로 올라갔어요. 당연히 아까 산증일 때 고칼륨 혈증이라 그랬죠. 3.5에서 4.5가 정상인데 5까지 올라갔으니 고칼륨 혈증. 자, 치료 보실게요. 아까 지금 호흡기계 뭔가 COPD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 유지해준다. 저산소 요법으로 1리터, 2리터 산소 요법을 준다.
그 다음에 산증이기 때문에 중탄산 나트륨으로 중화를 시킨다. 심장 모니터링, 칼륨이 문제가 있으면 심장 모니터링에서 고칼륨 혈증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 자, 케이스 두 번째 보실게요. 자, 박꽃잎 환자분 3일 동안 심한 구토를 했다 그랬어요. 심한 구토. 아까 구토한 게 뭐예요? 위산이 지금 부족해서 떨어져서 생긴다. 아, 이 사람은 산이 부족하겠구나. 알카리증이겠구나. 대사성 알카리증이겠구나. 유추는 되겠죠. 알카리증이기 때문에 pH는 당연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 7.35에서 7.45니까 정상이니까 올라가 있다. 그리고 알카리증이기 때문에 대사성이기 때문에 HCO3 22에서 26이 정상인데 29로 올라가 있다. 자, PaCO2는 보상작용이 없다면 정상이겠죠. 35에서 45니까 한 41 정도 정상 수치가 되겠구나. 알카리증이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이 지금 생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 구토했잖아. 구토했기 때문에 아까 하이드레이션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플루이드 지금 줘야 돼요. 자, 저칼륨 혈증에 대한 심장 모니터링 해야 되고, 칼륨 부족해서 나중에 카디악 어레스트, 심정지까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맥 주사 줘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케이스 세 번째예요. 자, 김혜님 24시간 동안 지금 설사했던, 제가 아까 시오시오스라고 그랬잖아. 근데 원리는 아까 설사는 중탄산염, 우리 몸의 체액이나 장액들이 지금 빠져나가서 지금 이게 부족을 해서 산증이 된다. 중탄산염이 부족해서 산증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 이제 검사는 pH 당연히 산증이니까 낮고, HCO3 산증이니까 염기가 부족하니까 정상 수치보다 떨어진다. 산증이니까 고칼륨 혈증이 된다. 자, 그래서 산증을 교정하려면 중탄산 나트륨 중화시켜라, 산증은. 그리고 심장 모니터링, 고칼륨 혈증에 대해서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케이스로까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산, 염기, 불균형을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정상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른 증상과 치료 가도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